자, 오늘은 두 번째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목이 좀 잠겼네요. 저번 시간 우리 복습해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정확하게 숫자 값을 나타내기 어려운 거를 우리 아날로그라고 그랬고, 디지털인 거는 연속적이지 못하고 값이 딱딱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0과 1 이진수인 전기 신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지털의 표현, 디지털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자료와 여기 나온 것처럼 자료와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알고 있는 문자 있죠, 문자. 자, 컴퓨터는 문자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인 0과 1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그럼 문자라는 건 인간이 사용하는 기호, 숫자, 한글, 영문자와 같은 글자를 말하죠. 자, 근데 컴퓨터는 이런 문자, 글자를 0과 1의 이진수를 조합한 문자 코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문자 코드라는 걸 사용해요. 그냥 컴퓨터용 문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자 코드, 문자라는 것 자체가 나라마다 틀리듯이 이 문자 코드도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는지, 종류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문자라도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문자 코드의 종류에는 영문자를 표현하는 아스키 코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유니코드가 두 번째로 있어요. 초반에는 우리 아스키 코드를 많이 썼어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유니코드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라는 건 미국에서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숫자를 우리 컴퓨터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0하고 1 이진수로 100, 0001,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표현하고 C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개 자릿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만 표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 같은 걸 표현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유니코드를 만들었어요. 유니라는 게 결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그래서 국제적인 문자 코드예요. 그래서 아까는 100, 0001이라고 했는데 유니코드는 A를 앞에 이렇게 4자리, 또 뒤에 4자리, 그리고 0100, 그 다음에 0001, 그래서 넷 총 몇 자리냐면 12자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단어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리 코드를.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에다가 A라는 숫자를 입력해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알파벳 A니까 A를 집어넣겠죠? 근데 컴퓨터는 A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0하고 1일 뿐인 이진수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키보드에 A라고 입력하면은 여기 키보드 자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진수로 변환을 해줘요. 우리 아까 아스키 코드네요. 100, 0001이라는 아스키 코드로 바꿔갖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A라는 거를 이렇게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랬다가 이거를 다른 화면에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다시 이 모니터에 아스키 코드를 보내줘요. 근데 이 모니터는 이 아스키 코드를 인지해갖고 화면에다 A라는 숫자를 표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입력할 때 변환이 일어나고 다시 또 출력할 때 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건 0하고 1이라는 숫자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진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문자는 여러분 나타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숫자 있죠, 숫자. 그림 있죠, 그림. 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그림은 어떻게 아스키 코드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그림 같은 거. 자, 볼까요? 자, 그림은 역시, 자, 얘도 표현하려면은, 자, 디지털 그림을, 자, 이런 그림들 있죠. 그림들을 디지털 정보, 즉, 0, 1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픽셀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요. 픽셀. 자, 그래서 픽셀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픽셀, 그림, picture, 그 다음에 element. 그래서 얘 앞자를 이렇게 줄여갖고, PIXEL. 그래서 픽셀이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얘는 그림이나 사진을 디지털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 그래서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자연의 색상과 비슷하게 표현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박스 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색을 칠하면은 그림이 점점 자세히 그려지는 게 있는데요. 이때 요 박스 하나를 우리가 픽셀 한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자연색에 거의 가깝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 성능을 나타낼 때, 우리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나타낼 때 해상도란 말 들어봤죠? 뭐 1028 곱하기 1024 이건 해상도다. 자, 이런 것들이면 가로축에는 뭐 이렇게 해서 1000몇 개의 픽셀이 있고, 세로축에도 1000몇 개의 픽셀이 있다.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28 곱하기 1024개의 사각형 픽셀 구조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픽셀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그림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게임 같은 걸 할 때도 여러분 PC방 보면은 뭐 그래픽카드 지포스 뭐 10기가 8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 성능을 나타내는 건 이 해상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처리가 잘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이 픽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트맵 방식이 있고요. 첫 번째 비트맵으로 나타내는 방식과, 자, 그다음에 수학적 수식을 이용하여 선과 모양으로 나타내는 벡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벡터라는 걸 배울 텐데, 그냥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트맵. 근데 선과 모양. 자, 선이 있으려면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방향성이 있는 걸 우리 벡터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 비트맵 방식. 여러분 그림판 같은 거 볼 때 뭐 BMP 파일로 저장하겠습니까? 비트맵 파일로 저장하겠습니까? JPEG로 저장하겠습니까?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비트맵 방식은 이 그림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픽셀, 자, 이 그림을 나타내는 하나의 박스 단위로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 픽셀 한 개, 이 픽셀 한 개 있죠? 이 한 개는, 자, 하나는 한 가지 색상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개는 한 가지 색상. 그러니까 여기에 색이 섞여 있지 못하고, 여기는 빨간색, 뭐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파란색.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사진처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요 한 칸에는 빨간색, 여기는 주황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흰색, 여기는 검은색, 여기도 흰색. 이런 식으로 픽셀 하나에 한 가지 색만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 다행히 픽셀이 많을수록, 즉 해상도가 높을수록 실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그림을 저장하면 컴퓨터 안에 이런 색깔들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픽셀 정보, 이 숫자들 있죠, 숫자들. 얘가 이따가 나올 텐데, 자, 이 색이면 무슨 색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 값들이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흑백 봅시다. 흑백. 자, 흑백의 그림 보면은, 자, 흑백이니까 여러분 색이 두 가지만 있죠. 자, 흰색하고 검은색. 그래서 검은색은 0, 흰색은 1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 검은 부분은 다 1111111로 표시하고 되고, 자, 하얀 부분은 0. 그래서 이거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실제로는 이렇게 선으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숫자라는 1111 000.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이해하기 좋으라고 색깔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거예요. 실제 컴퓨터는 이런 검은색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0이라는 숫자로만 인식하고 모니터에서 이 0을 검은색으로 표현해 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검은색은 0, 흰색은 1로 바꾸어서 저장하여 표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컬러도 있겠죠. 컬러. 자, 컬러도 처음에는 여러분 모니터 나올 때 흑백 모니터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흑백 모니터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런 색깔을 내는 물질들, 발광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발광 물질. 지금은 LED가 많이 발달했죠? 자, 그러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어서 지금은 컬러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컬러를 표현할 때는 자, 여기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 자, 컬러로 표현할 때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흰색은 1, 빨간색은 2, 그 다음에 얘는 3, 얘는 4. 어떤 친구 쓰 이거 1, 2, 3, 4. 1은 되지만 2, 3, 4는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이따 이진수 변환법을 할 텐데 4라는 거는 실제로는 4는 100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은 011. 자,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표현하면 010.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런 거고 실제로는 다시 또 이진수로 변환해서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자, 우리 아까 해상도 이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다고 그랬죠?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에 해상도 변형을 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없지만 뭐 800 곱하기 뭐 400. 자, 이렇게 해상도로 하겠습니다. 화질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 같이 이건 엄청나네요. 우리 보통 컴퓨터 모니터는 한 1600에서 1200 정도. 자, 근데 얘는 뭐 특수한 더 화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000에서 거의 3000에 가깝게. 거의 원색에 가깝게 하겠죠? 그래서 얘도 실제로 여러분 확대해보면은 요 안에 이런 작은 픽셀들이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무슨 색이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블루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색을 점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러분 미술 시간에 점묘화 배웠죠? 점묘화인데 아주 세밀하게 찍은 인간이 눈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세밀하게 찍은 점묘화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벡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실제로는 많이 접하지 않을 텐데 나중에 커서 디자인을 하거나 일러스트를 하거나 출판업에 일을 하면 이 벡터 방식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아까는 우리 다 픽셀로 표현했죠. 사각형으로. 자, 근데 점과 점 사이의 위치 정보. 얘가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X축, Y축 배웠죠? 그래서 이 위치 정보랑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 뭐 얘가 뭐 여기가 2.2다.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 얼마가 나온다. 얼마죠? 여기가 2이면은 4 제외 4 뭐 루트 8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 계산으로 점과 위치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벡터 방식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비트맵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요 픽셀들 요런 사각형 하나하나들이 다 픽셀이라고 그랬죠? 자, 픽셀이 모여 있는데 아이고 잘못 썼네요. 픽셀이 아니라 PIXEL.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선들 요렇게 연결해 갖고 얘를 점점 작게 나눠 갖고 이렇게 선을 표현을 해요. 아무래도 좀 더 그림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겠죠?